네,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6938-2050번. 026938-205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볼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3월 말입니다. 지금 5월 달이면은 이제 장미 대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1, 4분기가 훌쩍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봄이 3, 4, 5월인데 4월이 이제 벚꽃이 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상큼한 마음으로 어떤 봄을 한번 재설계를 해봐야 되겠다. 봄은 이제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마음을 담는 시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한 로마 시대 시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철학자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담아서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상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고민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상담번호 026938-2050번으로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부동산 이슈부터 만나보고 가죠.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앵커 종씨 전월세 상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들어봤죠. 네, 상당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금 더민주의 당론으로 지금 채택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앵커님 서두에 말씀했듯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제 판단에는 일단은 좀 일몰이 될 것 같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논의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는 계약을 현재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2년이 4년으로 되는 것이죠. 4년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5% 이내에서 상한선을 그어서 전세나 월세를 올리더라도 5%까지만 올려라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한다는 건데 현재는 지금 4.75%죠. 4.75%. 기준금리 플러스 3.5%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25%이기 때문에 4.75%나 10% 중에서 낮은 걸로 지금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5%까지 최고 5%까지 내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만 하자는 게 보통 이제 대부분인데 이제 두 번을 연장을 하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하자. 뭐 이런 주장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연장하면 이게 4년인데 두 번 연장하면 2 플러스 2 플러스 2 해서 이게 6년이 되겠죠. 6년이 되고 임대차 기간이 지금 2년인데 3년으로 하자는 안도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3 플러스 3 하면 이것도 6년입니다. 그래서 4년에서 6년 정도의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해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는 법률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국회 소위원회가 한 15개, 20개 정도 되는데 반대 의견을 낸 것이죠. 현재 지금 전세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5% 인상률을 적용하면 전세값 상승이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법안 통과 이전의 한 행동 같은 경우, 이전의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신법의 개정 이후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포하기 시행되기 하루 전날까지 계약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10%에서 한 30%까지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법안이 시행되면 5%로 간다 손 치더라도 시행 이전에는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적 잔치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이게 대원칙인데 입법 취지는 긍정적이나 법사위에서도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법사위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어떤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후부장대도 지금 말이 나오는데요. 후부장대가 지금 우리나라 쓰면 선분양이죠. 선분양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데요. 이러한 선분양제가 1977년도에 시행됐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주택이 너무 부족하니까 계약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그걸로 건축을 해서 입주를 시켜주는 것이죠. 따라서 후분양제는 보통 80%, 70%에서 80%를 짓고 나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상당히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또 임대주택 공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림으로써 우리나라가 한 10% 미만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을 30%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40%까지도 이제 늘리는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독일이랄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 30%를 지금 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급진적인 또는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들이 곧 나올 수도 있겠다. 따라서 진보 성향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재도입을 하자. 지금 폐지를 했는데 도입을 하자라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보유세 비중을 0.79%에서 1%로 늘리자. 이게 GDP의 1%면 15조입니다. 15조이기 때문에 현재 12조 정도 걷고 있는데 15조 정도 늘리니까 25% 정도 보유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재산세를 10만 원 내고 있으면 이 공약대로 이행이 된다고 하면 12만 5천 원 정도, 25% 정도 내 재산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약간 급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5조 원을 국토보유세로 걷자는 것이죠. 그러면 15조 플러스 12조니까 27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씩 내는 사람이 한 3, 4만 원 정도 이렇게 100% 이상 보유세가 인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고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갈 시기 이거는 이제 현재 있는 기획재정부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법안 발의가 됐는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발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 대통령 됐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어떤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긴 하지만 이런 분들 주장 같은 경우는 좀 급진적이다. LTV, DTI를 손본다는 거는 이제 바른정당의 당론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박영선안, 윤영일, 김상희 쭉 있는데 박주민 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3회 이상을 연체하지 않으면 영원히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진적인 안도 현재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 이런 분들이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는 급진적인 부동산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제 서계동 같은 경우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가지고 서계동이 드디어 개발이 된다. 서계동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간선 가로변 특별계획구역 이런 걸 이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따라서 구릉지 같은 경우는 언덕 경관을 보호하고 옛길을 살리는 건축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된다라고 서울시에서 확실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계동 주민들과 지금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이제 전체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를 지어서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릉지를 살려서 옛길 살리기 이런 서울시장의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역 인근이 지금 중림동, 만리동이 있고요. 서계동이 있고 회원동이 있고 해가지고 이 세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해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 7017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서울역 고가화, 서울역이 지금 고가화가 5월 한 10일에서 5월 20일쯤 개통할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7017 프로젝트 해서 걸을 수 있는 70년대의 고가를 2017년에 7017, 2017년에 걷는 보행로로 돌려주겠다는 게 7017 프로젝트인데 이 서울시장의 정책과 맞물려서 서울역 일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치와 주택 가격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5월 장미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야권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앞으로도 부동산 따라잡기에서 많은 이슈들 전해드리겠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번호 026938-2050번 열려 있고요.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제가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네. 매도 시기하고 네.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싶은데, 그거가 괜찮은지 좀 확인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원룸 건물을 이제 매입을 생각하신다고요? 네네. 네, 지금 어떤 아파트 가지고 계시죠? 이 신길동에 있는 경남 안나스빌 아파트요. 경남 아너스빌을 그럼 매도를 하고 어떤 원룸 건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신길 일동 대방역 앞에 있는 네. 좀 오래된 원룸 건물인데요. 네. 그거를 매도를 해도 괜찮은지, 여기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너무 정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역적인 그런 특성 같은 것도 좀 알고 싶고, 네. 예. 네, 그럼 지금 대방역 앞에 이제 원룸 건물은 그럼 저희 한번 번지수 좀 여쭤봐도 될까요? 180-1번지요. 신길동인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길동 지금 89-1번지가 이게 슈퍼 옆에 신길일동 주민센터 밑에 있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이게 몇 평인가요? 60평이요. 60평. 매매가는? 한 1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부동산마다 이게 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말이. 10억 선에 지금 매수할지 말지가 고민인 것이죠? 네네. 예. 여기에 지금 몇 층짜리인가요, 이게? 층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그럼 월세가 좀 나오겠네요? 한 300만 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300만 원. 몇 년 됐나요? 준공된 지가? 한 25년, 28년 정도? 25년에서 오래됐어요. 28년, 30년 가까이 됐네요. 네네. 그러면 이거 300만 원에서 뭐 12개월 하면은 3,600만 원인데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은 이게 한 4% 정도 지금 전후 나오고 있거든요. 네. 4%.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25년에서 30년 됐기 때문에 이 집을 사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이 월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리모델링이 조금씩 돼 있고요. 이제 조금 손을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리모델링 어느 정도 돼서 300만 원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첫 번째로 이제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수 전략. 여기 보면 이제 도로 조건이 한 4m, 5m 정도 되죠? 도로가. 네. 네. 도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또 용적률도 다 차단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되겠는데 그 이유는 이게 60평이면은 1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뭐 한 1,600,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쪽에 지금 공시지가가 한 1,000만 원 조금 안 나올 거예요. 이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성해백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공시지가 비율로 봤을 때도 2배에서 2.5배가 적당한데 공시지가나 주택 공시 가격도 한 2배에서 2.5배 정도 사이에 아마 들어와 있을 걸로 추정이 돼요. 따라서 일단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중국인들이 정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림동처럼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예. 너무 대림동하고 괜찮은가 신길동에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드 때문에 뭐 식당이 뭐 안 돼가지고 문을 뭐 닫는다 뭐 이런 것도 신문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국인들이 많이 밀접을 지금 중국인들이 뭐 한 6만 명, 7만 명 정도 현재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인들도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동네가 뭐 홍대처럼 이렇게 막 6, 7천만 원씩 가는 동네가 아니고 꾸준히 집가가 상승하는 지역이에요. 따라서 이 4%가 만약에 뭐 무너지면은 재건축을 하면 되고 단독주택, 다가구, 이 주택을 보니까 뭐 다가구 또는 상가주택 뭐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가구나 상가주택의 가치가 올라간다. 따라서 주변에 뭐 중국 사람들이 조금 안산처럼 뭐 할레마 뭐 된다 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옆에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때문에 영등포구잖아요. 영등포구, 대림동, 그다음에 이 신길동 해가지고 앞으로 집가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아파트가 경남 안원숲이라고 그랬죠? 네네. 그게 매매가가 얼마인가요? 지금 5억 3천, 4천에 얘기하고 있어요. 33평이 5억 3, 4천 정도. 전세는요? 전세 가격은 잘 모르겠고 지금 월세를 놓고 있는데 5,500에 100만 원 받고 있거든요. 5,500에 100만 원. 수익률로 따지면 2% 정도 되지 않지만 이쪽 경남 안원숲일 이제 신풍역 밑에 있는 지역들 아파트 이게 한 10년 좀 넘었죠? 10몇 년 됐나요? 네. 뭐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네, 되고 네, 있는데 네. 전세가 뭐 한 4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 한 1억 정도 아마 개입이 있을 겁니다. 이쪽이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그래서 이 1억 정도 개입이면은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매도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 이게 지금 전세가 지금 놔져 있나요? 아, 이게 월세구나. 지금 월세, 월세로 네. 해가지고 5,500에 100만 원이 놔지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언제예요? 만기는 작년 8월 달이어가지고 지났어요. 작년? 2016년? 네. 2016년이면은 2018년 주택임대차 보호법대로 간다면 한 2020년, 2020년 정도 되면 이게 한 20년 정도 이렇게 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2020년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전체적으로 전세가 올라가면서 다시 말해 전세가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월세가 조금 떨어진다는 손 치더라도 전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보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경남 안원숲일 보유 또 신길 원룸 건물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상담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얘기가 있어서요. 네.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랑, 네. 그리고 제가 한 여윳돈이 한 2억 정도 있어서 그거를 다른 그 광장동 현대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네.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그럼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금 아파트가 지금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한성 아파트요. 교문동 한성 아파트, 그리고 전망이 뭐 안 좋으면 이제 매도를 하고 광장 현대를 매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 두 아파트 한번 전망을 알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한성 1차 아파트가 얼마인가요? 지금 제가 25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 3억 4천에서 5천 정도 해요. 3억 4천에서 5천. 전세는요? 전세는 2억 2천이요. 2억 2천. 전세가 좀 많이 안 나가네요.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입지는 이 강동대교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지가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네. 이 인창 수택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예, 맞아요. 뭐 한 2007년도 8년도에 한창 이게 가격이 막 하루에 100만 원씩 3.3 제곱미터당 오르고 했었는데 이 입지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입지는 괜찮은데 여기 이제 8호선 연장선도 생기고 네. 이 밑에 뭐 디자인 단지 해가지고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집값이 안 올라요, 문제는. 맞아요. 예. 그래서 3억 4천 정도 지금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근데 이게 이 3억 4천이 이전에 전 고점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서울 쪽으로 이게 네네. 지속적으로 서울 집중화가 심화될 거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가격 상승 여력 자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메리트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용적률 자체가 이게 지금 5층짜리죠? 네, 맞아요. 5층짜리인데 5층짜리의 용적률이 뭐 가락시형 같은 70% 80%면 좋은데 한 130, 4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 5층짜리 아파트가. 그래요? 저 250% 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용적률이 130%고 앞으로 네네. 한 220%에서 250%까지 올릴 수가 있다. 따라서 용적률이 네. 100% 이하라면은 보유해도 무방한데
100%가 네. 넘기 때문에 앞으로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일단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그리고 네. 광장 3차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광장 3차. 광장 이쪽 지역을 잘 아신가 봐요. 3차를 꼭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 그쪽 동네에 살기도 했었는데 거기가 광나루역이랑 강변역이랑 딱 중간이어서 네. 위치가 좀 괜찮더라고요. 네. 이 지금 3차가 있고 5차가 있는데 몇 평대 보고 네. 계신가요? 32평, 33평이요. 32평대가 지금 한 7억 정도 가죠? 네, 맞아요. 7억 한 1000 정도 가나요? 7억, 네. 7억에서 7억 1000 정도 하고 전세는 얼마나 5억 가요?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예? 5억 5천이요. 5억 5천. 이 전세가 이게 지금 전세가 비율로 보면 80%가 넘는데 5차 같은 경우는 한 7억대 후반 정도 가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는 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끌고 간다기보다도 네.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단타로요? 예, 단타는 아니고 중타로 중타. 이게 한 15층이고 19층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층수가 12층에서 13층 이상 넘어가면 사실상 네. 재건축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는 가능하겠죠. 물론 네. 이제 서울시에서 정책을 바꿔서 50층을 한강변에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한데 현재 35층 정도 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로 했을 때 10억대 중반 가격은 올라가기 힘들다. 따라서 재건축은 10년이나 20년 뒤 어떤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전세값이 금방 6억 올라갑니다. 금방 6억 올라가면 여기서 네. 이제 몇천 정도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한 중기적인 투자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핵심 지역 분석 및 소액 투자 성공 가이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준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6938-205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